안녕하세요 여러분, 모토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차의 매력에 푹 빠졌을지라도 실제로 구매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차를 골랐더라도 혹시나 숨겨진 문제는 없을까? 내가 모르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실제로 차를 보러 갔지만 그 차는 없고 이리저리 휘둘리며 다른 차를 강매당할 것만 같고요.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저도 차를 처음 살 때 그런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고차 고르는 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괜찮아 보이는 자동차를 찾는 데만 해도 수십, 수백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고차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고 중고차를 사도 괜찮겠다는 확신도 얻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중고차를 사도 괜찮은 이유, 구체적으로는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고르고 안심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트로에서 언급했듯이 중고차 구매가 꺼려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특히 중고차 시장의 경우 전통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게 두드러졌습니다. 오죽하면 레몬마켓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으니까요. 레몬마켓이란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 에컬로프의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인데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시장이 망가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구매자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오픈한 정보만을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는 자동차도 비싼 값으로 팔리게 되고 진짜 괜찮은 차를 찾기는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정말 중고차 시장이 레몬마켓이어서 정상적인 차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중고차 시장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이 중고차를 찾고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이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안심하고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처럼 중고차 매장에 무턱대고 찾아가서 차 좀 보여주세요 하는 식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온라인에서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동차 이력 보고서는 카 히스토리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차량의 출고부터 현 시점까지 모든 이력이 나오는데요. 한 번 조회할 때 770원이고 5회 초과시부터는 2,000원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예시를 보면서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맨 처음 나오는 화면입니다. 중고차 사고 이력 정보 요약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 보시면 전손보험사고 1회, 도난보험사고 1회, 침수보험사고 없음, 특수용도 이력 없음, 내차 피해 4회 4,400만원, 상대차 피해 2회 420만원, 소유자 변경은 2번 있었고요. 이 차는 전손사고가 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전손사고란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크게 나온 사고를 말합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아무리 수리를 잘했다고 해도 차량 상태가 완벽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도 중환자실에 들어갈 정도로 크게 다치면 이후에 아무리 회복을 잘 한다고 해도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높잖아요. 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매를 보류하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도난보험 사고. 이런 경우도 흔치 않죠. 꺼림칙하니 이런 경우도 거르게 됩니다. 침수보험 사고는 이력이 없네요. 만약 있다고 하면 절대 사면 안 되겠죠. 특수용도 이력은 렌터카나 영업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자동차인데요. 특수용도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초보니까 조금이라도 꺼림칙한 경우는 거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렌트카로 여러 명이 이용했든 장기 렌트로 1인이 이용했든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관리하는 게 아니기에 아무래도 차에 대한 애정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만큼 관리가 잘 안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은 보험 이력입니다. 내차 피해 4,400만원. 꽤나 크죠. 이렇게 큰 금액의 사고가 났기에 위에 보이는 전손 판정, 전손 보험 사고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너무 큰 금액이 찍혀 있으면 차량 상태에 의심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피해를 받았는지는 아래에서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소유자 변경이 2회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새 차를 산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아반떼 1.6 인스피레이션 모델 가격이 2,700만원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와, 새 차를 2,700 주고 샀어요. 그럼 이 차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2,700만원에 어울리는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를 바꿀 때도 싼 걸 끼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급이 되는 타이어를 골라요.
사고가 나더라도 되도록이면 제대로 고쳐서 타고 싶어 합니다. 차가 나이를 먹고 연식이 오래돼서 10년이 지났을지라도 새 차를 구입한 차주에게는 2,700만 원 주고 산 내 소중한 붕붕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손바뀜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 차량을 8년에 10만 킬로 주행한 시점에 1,000만 원을 주고 구매했어요. 벌써 엄청 싸졌죠? 그럼 이 사람한테 이 차는 1,000만 원짜리 차예요. 타이어를 바꿀 때도 한 짝에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타이어는 어쩐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새 차를 사서 쭉 타고 있는 사람은 500만 원 내더라도 차를 고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1,000만 원 주고 산 사람은 수리비가 500? 그럼 차값의 반입니다. 이건 오바예요. 대충 최대한 싸게 고쳐서 굴러만 가게 만들자 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 마음이 아무래도 그래요. 100만 원 넘게 주고 산 핸드폰은 액정이 깨져서 20만 원 수리비가 나오면 그 값 내고 고치지만 30만 원짜리 이어폰 고치는데 10만 원, 20만 원이 나온다고 하면 그냥 이 기회에 새 거 살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 차 값을 전부 지불하고 구매한 오너가 쭉 관리를 해왔다면 그 차의 컨디션이 좋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정리하면 소유자 변경 이력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는 경우도 있죠. 소유자 변경 이력이 많더라도 마지막에 소유한 분이 차에 애정을 갖고 이것저것 부품을 새 걸로 교환한 상태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을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찾기는 어렵고 개인 매물을 구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번호 변경인데요. 이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요소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플러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굳이 번호 변경을 하는 것도 귀찮은 일이기에 소유자 변경이 있으면서 번호도 같이 변경했다면 그래도 차에 애정을 갖고 관리해보겠다는 심리가 숨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페이지였고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제조사와 연식, 차량명, 배기량, 연료 모델, 보험 가입 일자 등 기본적인 차량 정보가 나오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차량에 포함된 옵션이 나옵니다. 이 옵션 리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옵션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다른 옵션은 모르겠지만 후방 카메라는 꼭 있어야 돼. 아니면 후방 카메라로는 안 되고 어라운드 뷰가 꼭 있어야겠어. 그럼 이 옵션이 있는지 볼까요? 이 차는 2004년식 20년도 더 지난 차량이어서 그런지 어라운드 뷰도 없고 후방 카메라도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실게요. 특수용도 이력 정보입니다. 렌터카로 사용된 이력이 있지만 영업용 차는 아니었고 관용차도 아니었네요. 아래를 보시면 최초 출고를 2004년 1월에 대여용 승용, 즉 렌터카로 출고해서 운행했고 5개월 뒤 2004년 6월에 소유자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번호 변경도 없었고 용도 변경도 없는 걸 보니까 렌터카 업체만 바뀌었나 봐요. 그리고 2011년에는 자가용 승용으로 용도 변경이 있었고 차량 번호도 35허에서 12가로 바뀌었습니다. 렌터카로서의 용도는 끝났고 개인이 구매해서 타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전손사고가 언제 있었는지, 도난보험사고는 언제 있었는지, 침수사고는 언제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자, 보험사고 이력 상세 정보 페이지입니다. 이쪽이 아예 깨끗한 걸 고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쪽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꽤나 많습니다. 먼저 이 차량은 자차보험 미가입 기간이 1년 있습니다. 자차보험 미가입 기간이 렌터카로 운행되는 시점이라 회사에서 관리를 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없이 운행되는 기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고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얼마나 큰 사고가 났었는지, 아니면 사고가 없었는지 이런 정보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차보험 미가입 기간이 있는 차량은 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차량 그림이 있고 어떤 부분을 고쳤는지 정보가 나옵니다. 보시면 왼쪽 바퀴 위 휀더에 우측 문도 교환을 했고 앞쪽 라지에이터도 교환을 했고 뒤쪽 범퍼도 교환을 했습니다. 동서남북 성한 곳이 없죠? 이 정보만 봤을 땐 차량의 뼈대까지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이런저런 이력이 많은 차는 아무래도 마음이 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계속 보실게요. 이 차는 게다가 수리비용 미확정 내역까지 있어요. 수리비용 미확정이란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뭔가 꺼림칙하죠? 굳이 보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을 구매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쪽을 보시면 전손 이력도 확인이 되고 최초 사고 이력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번의 사고인데 사방에서 동시에 사고가 났습니다.
펜도도 뜯었고 문짝도 교환했고 라지에이터도 먹었고 트렁크도 타격이 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래쪽을 더 보시면 얼라이먼트, 차량 바퀴의 정렬도 조정을 했습니다. 이래저래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카히스토리를 통해서 이 차량의 대략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카히스토리 사이트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보험개발원에서는 보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보험사에 제공하거나 보험사의 상품을 검증하는 등 보험 관련 조사 및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카히스토리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믿을 수 있는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력은 확인을 했으니 시세를 봐야겠죠?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이 차가 보통 얼마에 팔리는지, 내가 살려고 했던 차가 얼마의 시세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의 과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엔카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차량과 연식, 주행거리를 검색하시면 대략적인 금액대가 나옵니다. 물론 세부 내역에 따라 딜러분이 가격을 선정하겠죠. 대략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여기 가격을 보시면 1260만원, 1340만원, 1150만원, 1170만원, 1260만원, 1350만원, 1200만원. 현대 아반떼 AD 모델이고 18년에서 20년식, 그리고 7만 킬로대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친구는 대략 1200만원 전후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시세를 알 수 있습니다. 엔카에는 굉장히 많은 매물이 올라와 있어서요. 시간을 내서 쭉 보시면 시세에 대한 감을 잡기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카 히스토리도 확인했고 차량의 시세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딜러가 사기를 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가시질 않죠. 그럼 딜러가 누구고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지를 보면서 이런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엔카에서 차량을 선택하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딜러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위 검색에서 첫 번째로 나온 차를 랜덤하게 골랐습니다. 엔카에서 어떻게 차량을 골라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실전 연습은 다음 콘텐츠에서 다룰 예정이고, 오늘은 딜러 정보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쯤 내려서 보시면 판매자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 차는 상사 명의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카의 무슨 지점이에요. 아래쪽에는 사원증 정보도 나옵니다. 이 딜러의 경우 판매 중인 차량이 200대 이상, 그리고 판매 완료된 차가 1900대 이상입니다. 꽤나 많죠? 어떤 차를 판매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판매 완료된 차량 중에서 위에 바로 나오는 차량 리스트를 그대로 캡처했습니다. 보시면 전 차량이 엔카 진단을 기본적으로 받았고 대부분 차량이 8일 800km 이내 환불을 해주네요. 그리고 비대면 홈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엔카에서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서비스도 별도 비용을 지불해서 가입을 시켰고, 타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도 해주네요. 게다가 개인 명의가 아닌 상사 명의로 활동하는 계정이라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딜러 개인의 문제로 꼬리 자르기를 하기보다는 회사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판매자의 이력만 봐도 꽤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 중고차 구입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줄어들었을까요? 저는 마지막 의문이 남을 것 같아요. 차량 상태도 확인했고 적정 시세도 확인한 데다가 딜러도 그런대로 믿을만 할 것 같아. 그런데 이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으면 어떡하지? 고질병이 있으면? 모델별 고질병 파악은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말 자동차 모델별로 카페가 무조건 있어요. 우리가 사려는 차가 아주 마니악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너무 사고 싶지만 고장날까봐 밤낮으로 걱정이 되는 브랜드 혹은 차량 모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차는 미니네요. 차는 아주 예쁜데 고장이 자주 난다고 하니까 걱정되죠? 그럼 진짜 그런지, 그리고 진짜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카페에 직접 가입해서 확인해 봅시다. 네이버에 미니쿠퍼라고 치니까 두 번째 아이러브 미니쿠퍼 넘버원 동호회라고 뜨네요. 여기 한번 가입을 해서 고질병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고질병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누군가가 먼저 구입 고민을 하는 글이 있었어요. 답변을 한번 볼게요. 답변을 쭉 보시면은 고질병이 있긴 하지만 심각한 건 없다. 승차감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시승을 해보는 게 좋다 정도로 정리가 되네요. 이렇게 카페에 가입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같은 고민을 미리 해본 사람들의 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들의 질문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직접 질문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사실 오프라인에서 차를 보더라도 내가 차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차를 이리저리 다 까고 본다고 해도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에서 요모조모 뜯어보면서 충분히 검토를 한다면 괜찮은 차량을 가져올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과거에는 레몬마켓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중고차 시장이 무법천지였지만 지금은 넘쳐나는 온라인 정보 덕분에
과거보다 훨씬 적은 위험으로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의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중고차의 감가가 굉장히 크고 그렇기에 새 차에 비해 상대적인 메리트가 아주 큽니다. 여러분도 모토룸과 함께라면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차를 직접 보기도 전에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모토룸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중고차 구매에 대한 걱정을 더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콘텐츠는 엔카에서 중고차 매물 고르는 법에 대한 실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토룸이었습니다.